황씨와 황씨의 시조란 육종공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성 신양시 황천연에는 황국 고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2250년경 요임금은 산서성 태원시 3호 지역의 해령공에게 땅을 하사하고 이름을 황운이라고 지어주고 왕을 삼으니 곧 황국의 시작입니다. 기원전 891년에 주나라 효왕은 황희에게 장강중의 호북성 의정시에 황국을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46년 후 기원전 845년에 의정시에서 황맹이라는 분은 도읍을 신양시 황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648년 황국은 초나라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중국에서 1980년대부터 황국이 있던 황천현에 황국의 복원사업에 들어가서 현재 황국고성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건조물을 지어놓고 이곳이 황씨 발원지다 라고 하면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많은 황씨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황국고성 입구에 황씨 시조라고 하면서 육종공의 동상이 크게 세워졌습니다. 최초로 황씨성을 하사받은 황운공의 동상은 없습니다. 황천연의 황씨종친에서도 육종공의 영정은 걸어두고 그 다음에 춘신공의 영정은 걸어두었을 뿐인데 황운공의 영정은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육종공이 황씨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육종공은 어디서 보니까 기원전 2306년에 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 중국인들은 어떻게 족보를 그렇게 잘 써뒀겠습니까? 분명 어떤 사람이 지어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황씨 족보는 5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써놓은 것을 안 믿자니 그렇고 믿으려니까 또 그렇고 많은 부분이 정말 조사도 할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만들어 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따져볼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왕씨 시종공파 황철현씨가 이것을 중국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시중공파 족보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한국사에 기록되길 당나라 인보의 원하성찬에는 황은 육종의 후손이며 황후로 봉해졌다. 송대 정초의 통지 시족약에 황씨는 영성이며 육종의 후손이 황씨로 봉해졌다. 이를 근거로 육종이 황씨의 시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한 것은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조차 통일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육종공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종친회가 있는 반면 황원공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종친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황씨 시조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기록해온 중국인들조차 통일되게 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원왕씨 호정파 황정보, 이 황정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육종공의 선대는 누구였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제 헌흥공의 둘째 아들이 창의입니다. 그리고 3세 전욱고양이 등장하는데 전욱고양이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성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욱고양이 후손이라고 하는 많은 성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세 경이 있고 경의 아들 4명 중에서 다섯째인 둘째 권장의 아들이 오희와 중녀이며 장남 오희의 아들은 육종, 전갱, 화인, 조한, 계련이 있고 7세 육종이 장남입니다. 또 육종은 5명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중 둘째 아들이 해령공입니다. 여기까지는 황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국사에는 딱 육종공의 아들이 2명만 기록되어 있죠. 중국의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았더니 오해는 전국고향의 정손자이며 칭호의 손자, 노동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초세 가에 의하면 중녀, 일명 추경, 중녀가 공공작전으로 인해
공두가 주산에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제사는 중녀를 죽이고 오해로 하여금 왕의 지위를 계승하게 했다. 오해의 아들 육종은 고노, 상호, 맹조, 회환, 조한, 계련 등 6명을 낳았다. 후손들은 8개 성으로 나눠지는데 기, 귀, 팽, 운, 조, 독, 동, 미 이렇게 씨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씨가. 이들은 추규공의 8개 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칭은 오해와 중녀를 낳고 중녀는 제곡, 고신, 당시 화정의 직분을 맡아 그 공이 매우 커서 천하에 떨칠만 했다. 그래서 제곡은 그를 추경에 임명했다. 제곡이 중녀를 살해한 후 그의 동생 오해를 중녀의 후임으로 삼아 화정에 복직시켜 추경이 되었다. 오해는 육종을 낳았고 육종은 아들 6을 낳았는데 6째가 계련이고 미성이란 성씨를 가졌고 초나라는 그의 후예이다. 계련의 후예를 유경이라고 했다. 추경과 유경은 모두 초나라의 선조이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사기 초세가에 따르면 육종은 상고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이며 초나라 선조 화신 오해의 아들로 그는 6아들을 가지고 있으며 중화민족 진화의 중요한 인물이며 그들의 후손들은 일찍이 수, 구, 원, 동, 맹, 차오, 투 등 많은 중요한 성씨로 번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뒤죽박죽이 중국인들이 써놓은 글들입니다. 오해가 장남인지 중녀가 장남인지 뒤죽박죽이고 계련이 육종의 아들인지 오해의 아들인지 또 뒤죽박죽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이나 내부에는 육종은 중국 고대의 제왕 이름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육종은 오해의 아들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제 헌흥공은 소전씨입니다. 그리고 육종공까지 정확한 성씨는 모릅니다. 무지하게 많은 성씨가 만들어져서 인증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종공에는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수구, 원동, 맹, 팽, 차오루 등 많은 중요한 성씨로 번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황씨라는 성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육종공의 아들이 해련이 있었고 해련공이 황씨성을 하사받았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으니까 학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옳다고 그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글을 써놨을 사람들도 많다고 보아집니다. 통일되지 않은 뒤죽박죽의 글들에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육종공의 아들들의 성씨가 여러 개로 만들어졌으나 육종공은 황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황제 헌흥공부터 육종공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모든 성은 전부 다 황제 헌흥공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 황제 헌흥공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씨가 황제 헌흥공의 자손은 맞습니다. 그리고 육종공의 자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황제 헌흥공부터 7세 육종공까지 황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나오는 기록으로 해령공은 육종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홍수 피해를 잘 막아서 요임금에게 산서성 태원시 분양의 땅을 하사받았고 성은 황이요 이름은 구룡문이다 라고 성과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주장합니다. 이 기록을 믿고 싶습니다. 육종공이 황씨의 선조이냐 황원공이 황씨의 선조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중국 사람들은 지멋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황원공께서 황씨의 최초의 시조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정공은 위에서 보다시피, 위에서 설명하다시피 황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니까 황씨라고 해라. 그리고 구루 문자는 비우자와 이를 운을 가리키니까 비가 이른다. 비가 이르는 곳은 저 물이 생기는 것일까? 이 말은 곧 물이다.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렸으니까 구루 문자를 써라. 이렇게 해서 누를 황자와 구루문이라는 성과 이름이 우리 태시조 황원공에게 하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황원공께서는 황씨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간자체를 써서 운자를 구루문자로 써놓지 않고 이를운자로 씁니다. 구루문자의 간자체는 이를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멍청하게 이를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하는 분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간자체입니다. 태시조의 휘는 구름운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황제로부터 육정공까지 7명의 선조가 조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혈통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조상입니다. 그러나 황씨를 가진 분은 황후공이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하자면 황국이 기원전 64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황국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황국을 떠나서 자신들은 모두 황국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황씨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해령공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황국의 백성이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황씨로 성씨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7천만 명의 우리 황씨들은 전부 해령공의 후손은 혈통상으로 후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황국에 살았던 황국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국이 망하고 나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지면서 황씨다, 나는 황씨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황천연의 종친에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육정공이 황씨의 시주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 육정공의 동상을 내려버리고 황원공의 육종을 세워놔야 됩니다. 제가 황천연 황씨 종친에게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분명히 황원공의 아버지는 육정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육정공은 6개의 성을 그 자식들이 만들어 가졌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육정공이 황씨라 그러면 그 6개의 성이 만들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정공은 황씨가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저희 주장이 틀렸습니까? 제가 육정공의 후손이 아니다, 황씨가 육정공의 후손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의 후손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와 그 7세인 육정공의 혈통을 이어받는 후손은 맞지만은 황제로부터 7세 육정공까지 황씨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조상은 맞지만은 그분들은 황씨가 아니다. 황씨 최초의 황씨는 황원공이 최초의 황씨이며 황국의 최초의
국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씨와 황씨의 시조란 육종공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성 신양시 황천에는 황국 고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2250년경 요임금은 산서성 태원시 3호 지역의 해령공에게 땅을 하사하고 이름을 황운이라고 지어주고 왕을 삼으니 곧 황국의 시작입니다. 기원전 891년에 주나라 효왕은 황희에게 장강중의 호북성 의정시에 황국을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46년 후 기원전 845년에 의정시에서 황맹이라는 분은 도읍을 신양시 황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648년 황국은 초나라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중국에서 1980년대부터 황국이 있던 황천현에 황국의 복원사업에 들어가서 현재 황국고성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건조물을 지어놓고 이곳이 황씨의 발원지다 라고 하면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많은 황씨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황국고성 입구에 황씨 시조라고 하면서 육종공의 동상이 크게 세워졌습니다. 최초로 황씨성을 하사받은 황운공의 동상은 없습니다. 황천안의 황씨종친에서도 육종공의 영정은 걸어두고 그 다음에 춘신공의 영정은 걸어두었을 뿐인데 황운공의 영정은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육종공이 황씨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육종공은 어디서 보니까 기원전
3006년에 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종공은 어디서 보니까 기원전 2306년에 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년 전 중국인들은 어떻게 족보를 그렇게 잘 써뒀겠습니까? 분명 어떤 사람이 지어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황씨 족보는 5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써놓은 것을 안 믿자니 그렇고 믿으려니까 또 그렇고 많은 부분이 정말 조사도 할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번 만들어 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따져볼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왕씨 시종공파 황철현 씨가 이것을 중국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시중공파 족보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시중공파 족보에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 기록되길 당나라 인보의 원하성찬에는 황은 육종의 후손이며 황후로 봉해졌다. 초국이 황국을 멸했다. 송대 정초의 통지 시족약에 황씨는 영성이며 육종의 후손이 황씨로 봉해졌다. 이를 근거로 육종이 황씨의 시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한 것은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조차 통일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육종공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종친회가 있는 반면 황원공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종친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황씨 시조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기록해온 중국인들조차 통일되게 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원왕씨 호정파 황정보, 이 황정보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육종공의 선대는 누구였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제 헌흥공의 둘째 아들이 창희입니다. 그리고 3세 전욱고양이 등장하는데 전욱고양이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성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욱고양이 후손이라고 하는 많은 성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세 경이 있고 경의 아들 4명 중에서 다섯째인 둘째 권장의 아들이 오희와 중녀이며 장남 오희의 아들은 육종, 전갱, 화인, 조한, 계련이 있고 그중 장남인 7세 육종이 장남이 7세 그중 7세 육종이 장남입니다. 또 육종은 5명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중 둘째 아들이 해령공입니다. 여기까지는 황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국사에는 딱 육종공의 아들이 2명만 기록되어 있죠. 중국의 백과사전을 검색해 보았더니 오회는 전국 고향의 정손자이며 칭호의 손자, 노동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 초세 가에 의하면 중녀, 일명 추중, 중녀가 공공 작전으로 인해 공도가 주산에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제사는 중녀를 죽이고 오해로 하여금 왕의 지위를 계승하게 했다. 오해의 아들 육종은 권호, 상호, 맹조, 회환, 조한, 계련 등 6명을 낳았다. 후손들은 8개 성으로 나눠지는데 기, 귀, 팽, 운, 조, 독, 동, 미
이렇게 씨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씨가. 이들은 추규공의 8개 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칭은 오해와 중려를 낳고 중려는 제곡, 고신, 당시 화정의 직분을 맡아 그 공이 매우 커서 천하에 떨칠만 했다. 그래서 제곡은 그를 추경에 임명했다. 제곡이 중려를 살해한 후 그의 동생 오해를 중려의 후임으로 삼아 화정에 복직시켜 추경이 되었다. 오해는 육종을 낳았고 육종은 아들 6을 낳았는데 여섯째가 계련이고 미성이란 성씨를 가졌고 초나라는 그의 후예이다. 계련의 후예를 유경이라고 했다. 추경과 유경은 모두 초나라의 선조이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사기 초세가에 따르면 육종은 상고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이며 초나라 선조 화신 오회의 아들로 그는 6아들을 가지고 있으며 중화민족 진화의 중요한 인물이며 그들의 후손들은 일찍이 수, 구, 원, 동, 맹, 차오, 투 등 많은 중요한 성씨로 번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리지 않은 뒤죽박죽이 중국인들이 써놓은 글들입니다. 오해가 장남인지 중려가 장남인지 뒤죽박죽이고 계련이 육종의 아들인지 오해의 아들인지 또 뒤죽박죽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이나 내부에는 육종은 중국 고대의 제왕 이름이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육종은 오해의 아들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황제 헌흥공은 소전씨입니다. 그리고 육종공까지 정확한 성씨는 모릅니다. 무지하게 많은 성씨가 만들어져서 인증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종공에는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수구, 원동, 맹, 팽, 차오, 루 등 많은 중요한 성씨로 번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황씨라는 성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육종공의 아들이 해련이 있었고 해련공이 황씨성을 하사받았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으니까 학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옳다고 그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글을 써놨을 사람들도 많다고 보아집니다. 통일되지 않은 뒤죽박죽의 글들에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육종공의 아들들의 성씨가 여러 개로 만들어졌으나 육종공은 황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황제 헌흥공부터 육종공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모든 성은 전부 다 황제 헌흥공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 황제 헌흥공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씨가 황제 헌흥공의 자손은 맞습니다. 그리고 육종공의 자손은 맞습니다만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황제 헌흥공부터 7세 육종공까지 황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국사에 나오는 기록으로 해령공은 육종공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홍수 피해를 잘 막아서 요임금에게 산서성 태원시 분양의 땅을 하사받았고 성은 황이요 이름은 구름문이다 라고 성과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록을 주장합니다. 이 기록을 믿고 싶습니다. 육종공이 황씨의 선조이냐 황원공이 황씨의 선조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중국 사람들은 지멋대로 자기들 기분대로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황원공께서 황씨의 최초의 시조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종공은 위에서 보다시피 위에서 설명하다시피 황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니까 황씨라고 해라. 그리고 구르문자는 비우자와 이를 운을 가리키니까 비가 이른다. 비가 이르는 곳은 저 물이 생기는 것일까? 이 말은 곧 물이다.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렸으니까 구르문자를 써라. 이렇게 해서 누를 황자와 구르문이라는 성과 이름이 우리 태시조 황원공에게 하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황원공께서는 황씨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간자체를 써서 운자를 구름운자로 써놓지 않고 이를 운자로 씁니다. 구름운자의 간자체는 이를 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멍청하게 이를 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하는 분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간자체입니다. 태시조의 휘는 구름운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황제로부터 육종공까지 7명의 선조가 조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혈통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조상입니다. 그러나 황씨를 가진 분은 황후공이 처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하자면 황국이 기원전 64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황국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황국을 떠나서 자신들은 모두 황국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황씨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해령공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황국의 백성이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황씨로 성씨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7천만 명의 우리 황씨들은 전부 해령공의 후손은 혈통상으로 후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황국에 살았던 황국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국이 망하고 나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지면서 황씨다, 나는 황씨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황천현의 종친에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육정공이 황씨의 시주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 육정공의 동상을 내려버리고 황원공의 육종을 세워놔야 됩니다. 제가 황채는 황씨 종친에게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분명히 황원공의 아버지는 육정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육정공은 6개의 성을 그 자식들이 만들어 가졌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육정공이 황씨라 그러면 그 6개의 성이 만들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정공은 황씨가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저희 주장이 틀렸습니까? 제가 육정공의 후손이 아니다. 황씨가 육정공의 후손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의 후손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황제와 그 7세인 육정공의 혈통을 이어받는 후손은 맞지만은 황제로부터 7세 육정공까지 황씨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조상은 맞지만은 그분들은 황씨가 아니다. 황씨 최초의 황씨는 황문공이 최초의 황씨이며 황국의 최초의 국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